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반전으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주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모든 상품들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물 시장에 거대한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전략들, 신중한 트레이딩이 오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수요일장 드디어 1월 5일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결과가 잠시 뒤에 공개되는데요. 해왕 마스터와 함께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결선 결과에 따른 블루웨이브가 미증시에 대한 영향과 방향성을 어떻게 가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증시 해외 선물하면서 이 결선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이 어떤 방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는지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략들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오늘 공개한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미니 S&P 500 0.45% 하락 중입니다. 3,70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큰 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55% 하락해서 12,594.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0달러선 돌파해준 모습인데요. 0.26% 상승해서 50.0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도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이 굉장한데요. 1934.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강보합권입니다. 1.233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들 굉장히 등락을 크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1%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골드는 상승했다가 하락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지금 1%까지 그 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는 어떤 이슈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조지아주 결선 투표인데요. 첫 번째 뉴스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마감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죠.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나머지 한 석 또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공화당의 데이비드 펄듀 의원을 따라잡으면서 역전 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미 언론은 민주당이 이 두 석을 모두 이겨서 6년 만에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워녹 후보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설교했던 침례교회 목사 출신인데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확대와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조지아주의 첫 흑인 상원 의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의석을 놓고 겨루는 민주당의 오소프 그리고 공화당의 펄듀는 각각 50.1%, 49.9%의 득표율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 개표가 남은 곳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승리로 많은 외신들이 점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블루웨이브의 결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지연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4%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연쇄 부도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세계은행이 비판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코로나 충격 회복의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백신 배포에 달려 있다면서 백신의 공급 차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 세계은행은 이마저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이 백신 접종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예상치 못한 더딘 접종 속도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또 언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백신 공급 이슈 잘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이 백신 공급에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 올해 경제 회복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전일 화상회의를 열었죠. 오는 2월과 3월에 소폭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 석유 장관들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틀 동안 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만 증산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산유량을 소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하루 720만 배럴인 감산 규모가 2월 달에는 712만 5천 배럴, 3월에는 705만 배럴로 축소된다고 오펙 플러스가 설명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두라지즈 빈 살만 왕자가 이날 사우디가 2월과 3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로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결정이 자국의 경제와 원유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4월 이후에 산유량을 결정하는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4일 날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지금 합의가 결렬되면서 어제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감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일 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지금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슈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봤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는 좀 자세하게 다뤄볼 만한 이슈 있었나요? 네, 오늘 사실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작 전에 얘기하는데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너무 많이 오죠. 오늘 생방하는데 오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저도요. 못 올까 봐 무서웠죠. 네. 못 올까 봐. 네. 30분 일찍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또 생방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정말 중요한 투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네. 저는 과감하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이게 미 대선보다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린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 대선보다는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려요. 뭐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게 조지아주가 왜 중요해? 왜 중요해? 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이. 조지아주에 대한 결선 결과가 앞으로 이제 충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상쇄시키는 거예요. 충돌이 굉장히 없어질 가능성이 연출된다 하면서 예견을 하는 건데,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몇 시죠? 한국 시간으로 딱 결정이 거의 나는 시간을 앵커님이 알고 계시는데 몇 시로 알고 계시나요, 앵커님?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발표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3시간 뒤에. 네. 네, 정확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시간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차가 너무 접점이에요. 이제 확률적으로 한다면 0.2%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차트 설명과 동시에 더불어서 이 결선이 왜 다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시간을 나스닥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외신인데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백신 공급이 차질되면은 세계 경제 반토막 날 가능성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은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조건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돈을 푸는 과감한 어떤 정책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거예요. 이 부분을 더 봐야 돼요. 반토막이 나되 그거에 따른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부양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내뿜는지 그거에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실물 경제는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미증시는 계속 상승 랠리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결과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부양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갈릴 거예요. 정책을 과감하게 내뿜냐, 추가적인 새로운 정책을 뿜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현금에 대한 유동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들이붓냐, 이게 앞으로 핵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도 지금 과정이 부양에 대한 과정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드 회의도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페드 회의도 얘기를 꺼낼 겁니다. 페드 회의록 공개가 있어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4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4시, 이제 12시 넘어서 새벽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외신 보도록 할게요. 전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에서 17만 배럴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17만 배럴에 대한 수치값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자발적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내비쳤다는데 이슈가 됐어요. 상승에 대한 랠리가 아직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펙 플러스 회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갑자기 급반등을 이루었어요. 이게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유가 할 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또 나스닥과 유가 이야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들 굉장히 등락 많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그 등락이 가장 심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 최고치 1962.5 라인 터치하고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대 하락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서 오늘 골드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팻말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골드 오늘 매수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들어가면은 휘말리죠. 휘말리나요? 딱 이거 막 하면서 내려가면은 네. 방향성이 안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타점은 안 나와요, 사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조지아주 관련해서 미증시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골드 관련해서는 타점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탈 관점이 좀 시사가 돼야 돼요. 이탈 관점이. 지금 채널에 대한 구성 단가를 제가 그려드렸는데 문제는 미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번 조지아주 결선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탈이 안 나온다면은 굉장히 힘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힘든 방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 추가적으로 하방을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건입니다. 골드가 일봉상 관점에서 어떤 저항대를 이탈이 나왔는데 지금 재매수 관점을 딱 보기는 좋은 지점이에요. 근데 요새 툭하면 300틱입니다. 툭하면 200틱이고 그만큼 파동에 대한 진폭이 굉장히 넓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 구성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일 진폭에 대한 여건을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건을. 이 채널에 대한 진폭을 판단하고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이 진폭 대비로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단가 위치값 상으로는 1940.0이 이탈이 먼저 나와야지 매수에 대한 단가가 체결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타점, 매수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 구축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가가 경계선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싸우는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도. 미증시에도 그게 드러나요. 미증시 할 때 차트 얘기를 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조지아주 관련해서 내용이 달러 인덱스와 미 증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2021년도가 들어섰는데 2020년도 들어서서 부양이라는 포커스 내용이 달러 인덱스와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일치시킵니다. 어떤 획기적인 달러 인덱스는 뭐예요? 하방. 미증시는 상방. 부양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흘러요. 여건이. 근데 골드라는 관점이 이번 조지아주 관련해서 블루웨이브의 완성 여건이 만들어지면 골드가 다시 상방에 대한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단가상으로 1940.0의 이탈이 나와야지 그 포스커스가 맞춘다. 이 맹점을 먼저 드리고 싶고 미증시 할 때 조지아주의 결선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 나왔으니까 페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은 골드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페드인데 내일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의록 공개가 있어요. 근데 고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하면서 이 내용을 해야 될까? 근데 일단 앞두고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는 해야 되겠다. 오늘 조지아주도 있겠지만은 페드에 대한 어떤 영향 요소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야겠다 하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PPT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PPT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일단은 블루웨이브는 나스닥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일단은 페드의 일정을 좀 FOMC 살펴보도록 의사로. 하겠습니다. 일정을. 자, 조지아주 결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페드 회의록 공개도 돼 있어요. 자, 이 페드 회의록이라는 거는 지금 1월이죠, 여러분들. 1월 7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의록은
12월에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을 까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주고 왔었는지. 단순히 이제 페드 회의가, 여러분들 FOMC 회의가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지금 현 시점으로 45일마다 한 번씩 열려요. 45일마다. 그러면은 회의를 하고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처럼 똑같이 대표 기자단이 나와서 전문을 밝히는 거예요. 이번 결과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요. 질문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후 이제 2, 3주 뒤에 이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갔는지. 그럼 이 회의록은 뭐냐? 12월에 있었던 회의를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FOMC는 어떤 시장이에요? 공개 시장이잖아요.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회의록이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를 드려야겠죠. 조지아주는 나스닥에서 얘기 드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볼게요. 두 개가 딱 집중 요소니까 오늘은.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 2%라는 상회를 했다는 내용이 이번 주 핫 이슈였어요, 사실. 새해 들어서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 2%가 올랐네. 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먼저 여건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돈을 풀면은, 여러분 돈을 풀잖아요. 시장이 돈을 막 풀어요, 중앙은행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실물 경제 안 좋으니까. 돈을 풀면요,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리려는 효과를 누리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자, 시장이 안 좋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돈을 풉니다. 돈을 풀면은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긴축이 들어가야 돼요. 상황적으로. 긴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근데 이 물가 포인트가 2%였어요, 원래. 기억하시죠? 2%였어요. 그러면 긴축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긴축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냐 이겁니다.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푸는 걸 줄인다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걸 줄일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꺼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12월 FOMC 회의에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가이던스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화.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상회했다는 결과는요, 이번 주 있었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미 묵살시킨 거예요. 묵살시킨 거.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번 주 핫 이슈였어요, 되게. 와, 기대 인플레이션 2%를 드디어 상회했네. 야, 페드에서 이제 긴축하는 거 아니야? 근데 12월에 얘기 나왔잖아. 가이던스 강화해버렸는데. 우리 앞으로 돈 더 풀 거라고. 그게 가이던스 강화예요. 채권 매입을 축소할 여지가 없다, 아직은.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세하게 이제 이번 주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 상회는 이번 주 올해 들어서 첫 인플레이션을 2% 상회를 했는데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의미 자체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시기예요. 왜냐? 실물 경제 안 살아나기 때문에 긴축을 꺼낼 수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FOMC 회의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빠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2% 상회했다는 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긴축이라는 건 뭐냐? 돈 푸는 걸 줄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돈을 지금 막 풀고 있는데 이걸 줄이는 거야. 왜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연준은 오히려 장기채 매입 비중 확대 등 추가 조치로 금리의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정책 여력이 있음.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긴축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시간이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럼 지금 긴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가이던스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돈 푸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다. 이 시기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난 작년 12월이죠. 이제 몇 주 안 됐는데 작년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4시 넘어서 나오는 회의록 내용이 이 가이던스에 대한 강화랑 별반 다를 이제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자, 12월에 있었던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물가를 달성을 추구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상황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네가 만지고자 하는 거는 채권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채권 매입에 대한 과정만 변화시키려고 해요. 뭐라도 만질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이던스 강화예요. 우리 앞으로 이거 돈 줄일 일은 없어. 돈 줄일 일은 없어. 오히려. 이거 양적 하나 더 할 거야. 자, 가이던스 강화를 재차 어떻게 보면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더 확신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라든가 새로운 내용 자체가 가능성이 내포되면요. 제가 중요하게 봐요. 알아야겠죠. 영향이 없는데 왜 얘기하세요? 회장님.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차피 반복되고 어느 순간 터져요. 시장에 영향 요소가 있을 때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떤 모멘텀을 FOMC에서 가지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정인 거고.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방권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지아주 관련해서 내용도 있겠지만 플러스 이제 FOMC에 대한 양적 완화, 가이던스 강화가 한몫을 한 겁니다. 만약에 긴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떡밥을 던졌다면은 이거 바로 반등와 버려요. 여러분들. 긴축이 가장 임팩트가 있어요. 채권 매입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시기 때 그때 원웨이로 가버려요. 근데 그 시기는 올해 6월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고요. 자, 결론을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FOMC 회의록 공개 있는데 가이던스 12월 강화에 대한 그런 회의 내용을 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장에 대한 큰 영향 요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회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내일 또 나와서 어쨌든 회의록 공개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또 브리핑을 드리겠지만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사실 12월 들어서 5차 부양책을 합의를 했잖아요. 서명까지 하고. 완료가 됐죠, 여러분들. 제가 올해 마감 전까지 트럼프가 서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합의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제 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요. 너무 뻔히 불보듯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큰 틀을 변화시킬 만한 FOMC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확고히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조지아주 관련해 갖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나스닥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달러에 대한 방향성,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 여기서 더 견고해지냐, 지속적으로 가냐, 아니면 방향 한번 틀고 조정대를 주냐, 이게 결정되는 시황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차트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 이탈이 나와야 돼요. 1940 이탈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 나오면은 이 RSI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하방권에 들어갈 때 그때 매수 지점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개장 파동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대기하고 계세요. 이탈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RSI 수치값으로 하방권에 대한 위치값을 설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매수를 찍었지만은 지금 방향성이 아직은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가정이고 파동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는 게 너무 열려요. 대기하시라는 겁니다. 40이 일단 이탈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타점을 잡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지. 타점 들어선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골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1940 라인 이탈 시에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골드 매수 팻말 들어주시자마자 바로 골드가 계속 하락폭을 줄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1938 라인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알아볼게요. 자,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이 지금 1.6%대까지 빠졌습니다. 블루웨이브가 거의 그렇게 결성이 되어 가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폭을 키우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이 나스닥에 대한 이 기업들의 규제를 좀 할지 그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도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 많이 나와서 기쁜데요. 네. 네, 나스닥 어떤 자리 알려주실 건가요? 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자, 이 파동을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파동, 여러분들. 자, 오늘 사실 저는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세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지아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자, PPT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조지아주 관련해서 내용이죠. 너무 당연하죠. 세뇌를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네, 네. 궁금합니다. 세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죠, 여러분들. 오늘 선거인데 지금 12월 7일 전 11시 20분입니다. 현 시간이. 상원이 2석을 먹게 되면은 자, 하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앵커님, 하원이 어떻게 됐죠? 미하원이요? 미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죠. 그죠. 네. 민주당이 차지를 했죠. 네. 자, 미국의 구조는요, 상원과 하원이 어떤 당을 차지하냐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자, 하원은 민주당 겁니다. 이미 확정이에요. 이건 확정. 자, 상원은 누구 거예요? 아직 미확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지아주의 결선에 의해서 확정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앵커님? 개표 결과가 거의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 석은 이미 확정이에요. 자, 2석이 있는데 한 석은 민주당이 네.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은 한 석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오차가 0.2%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블루웨이브 하는데 부양은요, 입법이 필요해요. 입법이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상원과 하원에. 근데 상원이 2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일단 50석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갔지만은 다수당 원칙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민주당이 돼버리면 합의가 이젠 쉬워지는 거야. 합의가. 대통령도 민주당이지. 부통령 민주당이지. 그냥 이제 충돌이 없는 거예요. 지난 9월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합의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급하락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깨지니까. 다시 이제 초점이 살아나네? 갑니다. 다시 우리는 안 해. 야, 우리 안 해. 다시 또 급락 나와요. 우리 이제 다시 해보자. 다시 급상승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오냐는 겁니다. 상황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탄력을 더 오히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치가 이제 들끓는 시기예요, 굉장히.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면.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거는 2조 달러죠. 공화당은 5천억 달러고. 4배 차이 나요. 민주당이 블루웨이브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합의부터 서명까지 1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블루웨이브예요, 여러분들.
부양이 더 이상 이런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기대감에 들끓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다시 PPT 보겠습니다. 네, 지금 PPT로 계속해서 이 블루웨이브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48인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49입니다. 확정으로. 50 되면은 다수당 원칙에 의해서 가능성이 놓인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인데 지금 원옥이 이겼죠? 확정이 됐죠. 네네. 원옥이 확정이 되고 이제 여기서 박빙인데 존 오소프가 되면은 블루웨이브 완성으로 50석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상원에 대한 결과가 민주당이 달성을 되고 하원은 이미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완성. 이는 곧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만방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야, 이제 제대로 된 돈을 푸는 거야. 이젠 충돌이 없겠네. 이제 공화당은 걸릴 게 없네. 얘네 맨날 이제 적게 푼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없잖아.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지금 회장님 지금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존 오소프 의원이 승리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러면은 이거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실시간으로 또 앵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양에 대한 결과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제가 차트. 네. 오늘 여러분들 자, 이 채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채널 지금 오늘 이제 장 초반 9시부터 이제 장을 봤는데 그때 공화당이 우세를 했어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위태위태한데 하면서. 근데 이제 한석은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한석만 확보한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매수 단가 제공을요, 이 자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드렸어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12,510포인트입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 통해요. 야, 지지 받았다, 이거 V자 반등 가능성이 시사가 돼버리네. 이겁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이탈 국면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저항대를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거 민주당 돼버리면 V자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단가가 좋아야 되잖아. 단가가 이상적인 게 어디예요? 여기 지지자리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중장기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끌고 가려면 이 자리에 잡아야 돼. 끌고 가려면. 자, 그럼 데일리 관점에서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단타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놓치신 분들이 있으니까. 데일리 관점에서는 지금 12510을 잡으신 분들은 본절 걸고 그냥 냅두셔야 되고, 데일리 관점에서는 자, 아까 골드랑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이탈이 나와야 돼요. 이 자리. 지금 저항이 맞았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저항이 맞았죠? 여러분들. 여기 저항대죠? 연결되죠? 상황이. 자, 좀 더 선 두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탈이 나와야 돼요. 그럼 타점이 이제 잡힙니다. 아까 골드처럼. 자, 지금 단가상으로 단기 고가 흐르는 12625에 대한 이탈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RSI 값에 대한 하방권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매수 봐야 돼요. 단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타는. 급등하면 배려요. 급등하면 그냥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한번 눌림폭 줍니다. 어쩔 수 없이. 파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데일리 트레이딩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12625에 대한 이탈이 나와야지 데일리 트레이딩 가능하다. 매수 타점. 12625입니다. 12625. 그리고 이탈 나오면은 자리가 분명히 잡힐 거예요. 실시간 아직 이탈 안 나오고 저항대만 머물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이탈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세요. 나올 때까지.
여기는 지금 싸움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 놓고 매도 놓고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두석이 차지했으니까 어떤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그럼 일단은 기다려 보는 거야. 일단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데일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데일리는 두석 가지고 보는 것보다 시장에 수급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대응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126 25 이탈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자리가 들어서지 않아요. 제가 매수 관점을 보는 거는 이 이탈 뒤에 어떤 수급에 대한 파동, 랠리성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12625에 대한 단가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파동 입장에서는 여러분은요, 단가 못 지어요. 못 집니다. 제가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두석을 거의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네. 자, 오늘 뷰 자체만 거시적으로 간단히 본다면은 민주당이 두석을 차지할 경우 여기서 랠리를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단가가 12510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12510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이게 PPT가 6시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12510에 대한 자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이 지지점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추세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단가가 반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고가 값을 도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13,000포인트는 더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차트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부양이라는 시장은 이 시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부양입니다. 돈을 얼마나 푸냐에 따라 시장이 거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미증시에 대한 고점 포인트를 일단 13,580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평가예요. 오늘 단가에 대한 일봉상 지지력은 저점에 대한 평가는 12,500포인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만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봉상으로는 12,50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는데 와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폭 확대되면서 12,550 라인까지 터치하고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왕마스터께서는 12,625선 이탈 시 매수 관점 들어주셨고요. 지금 3대 지수가 하락 출발로 개장을 했죠. 민주당이 이 두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99%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보합권이고요. S&P 500은 0.3%, 나스닥은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입니다. 0.25% 하락해서 3,70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5% 하락해서 12,6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다시 또 상승불로 전환이 됐는데요. 0.02% 상승해서 49.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1.16% 하락해서 1,93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1.231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상품별로 변동성이 큰 시장은 또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모든 상품들이 지금 상승권과 하락권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은 이 기술주의 규제가 예상이 되면서 하락폭이 좀 키워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또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하락폭을 키워갔다는 거는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초가 대비해갖고 평가를 하는 거지. 이거 블루웨이브에 대한 투석 결과 이후에 대한 하락폭을 키운다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시초가 대비로 하락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초가 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오늘? 공화당에 대한 앞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증시가 오전 장중 여러분들 국내 증시를 보고 있을 때 낙폭을 끼웠어요. 지금 그 구간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12,625포인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이 부분을 이탈점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실시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차트에 대한 플레이가 이탈이 다 왔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요 지지력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하방권이. 그러면은 좋은 위치 값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RSI, CCI, 스토캐스틱 많죠? 그거에 대한 과매도 구간 모멘텀을 한 번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추세선에 대한 채널 파동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이 진폭 결정과 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랠리 풀렸으니까 매도에 대한 추세는 다 지우세요. 그럼 매수 단가 지지력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점 대비해서 파동이 랠리가 이끄는 이 상황이 연출이 있나? 있네. 고점 파동이. 그럼 지금 단가상 도달할 수 있는 거는 12,675포인트까지는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정황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포지셔닝이 구축이 안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한번 흔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흔듭니다. 그럼 RSI 하방권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네. 너무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들. 실시간 차트 보시면은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 돌파 안 하는 거예요. 예. 다만 오늘 매도에 대한 음봉 장세는요. 오늘 시초가가 너무 하락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 양봉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 시작했는데. 이제 본장 개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장이 드러날 거예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5일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5일까지 오는 3연속 매수. 자, 나왔습니다. 5일 오늘도 등락 굉장히 심한데 다시 한번 지금 $5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다시 정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네. 설명만 드리면요. 이 시간 어제 진폭이 결정이 된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이 이제 사우디가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네네. 사우디가 발표하는 시간인데 와. 발표 이후에 그냥 급반등 나와버리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우디에서 기대했던 어떤 그거보다 좀 더 과하게 발언을 했어요. 사실 러시아랑 어떻게 보면 17만 배럴에 대해서 증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양이 너무 미비하고 사우디는 100만 배럴에 대해서 감산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상방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방향성이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갖지만은 제가 정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유가는 좀 관망을 하세요. 오늘은 이거 좋은 포인트로 단기 매수 볼 수 있는 타점은 놓일 겁니다. 지금 타점이 너무 어설퍼요. 이거 안 보시길 권유드려요. 다시 좀 정정을 할게요. 관망을 하시고 네. 제가 지금 채널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석영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제 우리는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관망을 하고 오히려 좋은 포인트가 있고 제가 다음에 유가 설명할 때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일도 $50선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 줬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이 5일의 흐름을 보고 또 전략 설명해 주셨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관망으로 선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힘든 장에 여러분들 성공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